어디가 눈이 왔나요? 저는 지금 대전인데 네, 지금 눈이 네, 안 네. 오는데. 네. 아, 광주는 눈이 좀 많이 왔습니다. 네. 네. 오늘 오전에는 그 한국 YMC의 역사를 그 초기 한국에서 YMC가 어떻게 시작됐는지 그 얘기를 조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한국 Y라고 할 때는 이제 서울 Y를 얘기하는 거죠. 지금은 서울 Y인데 가장 먼저 시작된 게 서울 Y니까 서울 Y가 어떻게 시작됐는지, 그 다음에 평양에서는 북한 지역에서는 또 Y가 어떻게 시작됐는지 그런 것들을 좀 살펴보면서 우리 Y의 성격이 어떤 성격으로 출발했는지 하는 얘기를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강의 노트를 좀 올려주시죠. 그 강의 안을 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예솔 간사님. 네,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 네. 제가 말씀드릴 때 좀 궁금한 것이 있으면 아무 때고 같이 좀 얘기를 해가면서 강의를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Y 역사는 뭐 많이 들으셨지만 다시 한번 좀 정리해가면서 얘기를 좀 나눠보겠습니다. 한국에는 YMCA 히스토리안이라고 흔히 얘기하는 역사가들이 있는데요. 혹시 YMCA 역사책을 좀 읽어보신 적 있나요? 그래야 좀 누가 어떤 책을 썼는지 아실 텐데요. 물론 세계적 차원에서 세계화 역사를 쓰는 분도 있고 아시아를 단위로 아시아 YMCA 역사를 쓰는 분도 있습니다. 그리고 각 나라별로 YMCA 역사를 쓰는 역사가들이 있는데 우리나라는 아직 아시아 YMCA 역사를 쓰거나 세계 Y 역사를 쓰는 역사가들을 배출하지 못했습니다. 세계 Y는 아무래도 역사가 길은 미국 쪽의 역사가들이 조금 세계 Y 역사를 쓰고 있고요. 아시아 Y는 인도가 역사도 길고 또 영어로 그 문장을 쓰니까 그 인도의 역사가들이 YMC를 연구해서 특히 아시아 YMC 역사는 인도 사람이 쓴 게 있고요. 한국은 뭐 우리나라 사람이 쓰는 건데요. 그 첫 번째 YMC 역사가들이라고 하는 분들이 전택부 선생이 있고 김춘배, 이 두 분 있는데요. 이 두 분은 다 Y에서 활동했던 분들입니다. 전택부 선생님은 서울 Y 총무를 지내셨죠. 물론 두 분 다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김춘배 총무님은 광주, 서울에서도 활동했지만 광주에서 오랫동안 지금 사무총장, 옛날에 총무라고 그랬죠. 그 광주 Y 책임자로 일을 하셨는데 이 두 분이 쓴 책이 저희 Y 역사를 비교적 상세히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두 권 다 너무 두꺼워서 우리가 읽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그래서 조금 보통 간사님들이 읽을 수 있는 또는 Y 회원들이 읽을 수 있는 조금 얇은 책이 있으면 좋겠는데 아직
그런 책은 없습니다. 거기 보면 전택부 총무님은 1899년부터 1945년까지 역사를 썼습니다. 그러니까 해방 이전에 Y 역사를 쓴 거죠. 그리고 해방 이후는 김춘배 목사님의 글에 등장하는데 1985년까지 역사를 썼습니다. 그럼 1985년 이후 지금까지도 뭐 30년이 넘었는데 이쪽 역사는 아직 없습니다. 2014년에 한국와의 연맹 100주년을 맞이해서 최근까지 역사를 쓰려고 편찬위원회를 만들고 필자를 선정해서 부탁을 했는데 아직 그 책이 나오질 못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문서로 읽을 수 있는 건 1985년까지다 하는 얘기죠. 여기 보면 한국기독교 청년회 한국기독교 청년회사, 한국기독교 청년회 역사 이렇게 안 하고 운동사라고 그랬죠. 그 밑에도 보면 한국 YMCA 사가 아니고 한국 YMCA 운동사. 이렇게 이 저자들은 한국 Y의 역사를 정리하면서 운동체로서의 YMCA 활동을 정리했다 하는 것들을 알 수가 있죠. YMCA를 어떤 뚜렷한 목적을 갖고 그 목적을 향해서 운동해 나가는 그런 단체로 봤다는 얘기입니다. 단순히 무슨 단체가 아니고 운동을 주목적으로 하는 단체다. 그런 관점에서 역사를 이제 썼는데요. 이제 나중에 꼭 한번 각 Y마다 한 권씩 있을 테니까 좀 표지라도 한번 좀 보십시오. 거기 보면 전택부 선생님은 1899년부터 역사를 정리를 했고 김춘배 선생은 1895년부터 역사를 정리했어요. 이게 지금 왜 그랬을까요? 1899년, 1895년이면 이게 언제 때입니까? 조선 후기죠. 지금 이 조선시대에 만들어진 Y가 지금까지 있는 거죠. 20세기 들어와서 우리가 대한민국이라고 쓰는 건 뭐 1948년 이후지만 이 조선시대, 조선 말에 만들어진 운동체에서 시민단체에서 저희들이 활동을 하고 있고 그 역사를 지금 들여다보고 있는 거죠. 근데 한국에서 이렇게 오래된 역사를 가진 단체가 없어요. 한국시민운동 단체가 지금 수없이 많은데 가장 오랜 역사를 가진 단체가 그 Y입니다. 그런데 1899년은 우리가 흔히 서울 Y가 만들어진 것이 1903년으로 알고 있잖아요. 1903년에 종로 2가 당시 인사동에서 Y운동을 시작하는데 그래서 한국 Y의 출발 연도를 1903년으로 잡는데 이 전택부 선생은 1899년으로 잡았어요. 이게 무슨 해일까요? (1899년에) 서울에 있는 청년들 150명이 한국에도 Y를 세워달라는
청원서를 작성합니다. 1899년에. 그래서 그 얘기 그때부터 실질적으로 한국에서 Y운동이 시작됐다 해서 전태포 선생은 1899년을 한국 Y의 기점으로 잡는 거죠. 당시 서울에 청년들 중에 150명이 한국의 Y를 만들어 달라는 글을 써서 이거를 선교사들한테 줬고 선교사들이 이걸 YMCA, 미국 YMCA에 보냈다는 거예요. 자, 그러니 1899년에 무려 150명의 서울 지역의 청년들이 이런 그 Y 청원서에 서명을 했다면 그 문서가 남아있을 거 아니에요. 예, 안타깝게도 이 어떤 사람들이 여기에 서명했는지를 분석하면은 어떤 사람들이 Y에 관심을 가졌고 Y가 한국에 설립되기를 바랬는지 하는 것들을 알 수 있는데 이 문서가 남아있지 않아요. 그래서 그 지금 세계 Y의 중요한 문서들이 미국 미네소타 대학에 있어요. 미네소타 대학에 가면 그 YMCA 아카이브가 있는데 거기에 이제 미국 Y가 주로 미국과 캐나다 Y가 활동했던 문서들이 전부 거기에 있는데 거기에도 이 문서가 없어요. 이상하게도 거기는 1903년부터 문서가 좀 많이 있는데 이 1899년 한국 청년들이 사인해서 보냈다는 이 문서가 지금 없는 거죠. 이걸 지금 한국 Y가 찾아야 돼요. 그 한국 Y의 성격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런 문서를 찾는 것이 중요하니까 여러분들도 여기에 이제 관심을 가져야 되는데요. 어쨌든 그런 것들이 있던 해가 1899년이다. 그러니까 1899년부터는 적어도 서울에 있는 학생들이나 청년들은 YMCA라는 것이 존재한다는 걸 인지하고 있다는 얘기를 보여주는 거죠. 딱 김춘배 선생은 그보다 또 4년 빠른 1895년을 한국 Y의 출발점으로 잡아요. 이것도 뭡니까? 1895년. 1895년은 미국에 유학 갔다가 미국 대학에서 Y 활동을 했던 그런 사람이 귀국을 해요. 이게 누구냐? 우리가 잘 아는 윤치호입니다. 윤치호. 윤치호 선생이 미국 유학을 갔다가 미국 그 지금 그 내시빌에 있죠. 유명한 밴더빌트 대학 신학부에 유학을 가는데 여기 유학 가서 당시 밴더빌트 대학 내에 있는 YMCA에서 활동을 합니다. 그래서 Y가 뭔지 알아요. 그리고 미국 Y의 초청을 받아서 많은 미국 Y에 가서 한국의 상황 또는 중국과 한국과 일본 이 세 나라에 대해서 많은 강연을 해요. 그래서 Y가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실제로 경험한 사람이 윤치호인데 한국인으로서 처음으로 이 윤치호가 공부를 마치고 1895년에 귀국을 해요. 서울에 와요. 그래서 한국에서 활동하니까 YMCA 운동은 이때부터 우리가 살펴봐야 되겠다 하는 거죠. 그게 김춘배 선생의 주장입니다. 어쨌거나 1890년대 후반에는 한국인들이 YMCA라는 걸 알고 있었다는 얘기죠. 이때는 뭐 1844년에 런던에 시작된 Y가 약 50여 년이 지났을 때였죠. 이때 이제
Y가 시작된다는 얘기죠. 그러다가 공식적으로 1903년에 지금 서울 Y가 만들어지는 거죠. 1903년에는 런던에서 YMC를 만들었던 YMC 창설자가 아직 살아있을 때였어요. 그분은 1905년에 사망해요. 그러니까 YMCA 창설자가 서울에서도 일본과 중국은 이미 Y가 이제 만들어진 때였고 한국에서도 Y가 만들어졌다는 소식을 듣고서 사망했을 가능성이 많아요. 자, 여기 이렇게 해서 이제 Y가 시작되는데, 이게 갑자기 이런 그 시민단체가 만들어지기까지는 여러 가지 배경이 있겠죠. 우리가 그 한 가정을 예로 들어도 한 가정에 그런데 한 아이가 태어난다고 합시다. 그러려면 그 젊은 부부들이 젊은 시절에 만나서 데이트도 하고 약혼도 하고 결혼도 하고 그렇게 해서 가정을 갖게 되고 그다음에 출산하는 거 아니에요. 아기가 태어나는 건데 그게 이제 몇 년 걸리듯이 이런 세계적인 기구가 한국에 만들어지는데도 이제 그런 과정이 있을 거라고 보는 거죠. 그런 과정이 이제 어떻게 만들어졌나 하는 것들을 우리가 살펴보는데 이 Y가 만들어지고 있던 또는 Y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던 이 시기가 어떤 시기냐? 이 시기는 한국 사회 자체가 그런 시민단체를 필요로 하고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그걸 좀 살펴보겠습니다. 그 전태구 선생님의 그 책에 보면은 그 맨 앞부분에 Y가 출발한 얘기를 하면서 두 가지 얘기를 해요. 거기 그 두 가지 문장을 제가 거기 그 메모를 했는데요. 그대로 좀 보시죠. Y 운동의 사상적 계보인데 그 인용문입니다. 한국 Y가 창설된 1903년까지 약 10년의 역사. 그러니까 1903년인데 10년이면 1893년부터겠죠. 1890년대 초부터 1903년까지 약 10년의 역사는 오로지 민족 독립과 자각을 위한 역사라 할 수 있다. 제 예를 들면 1894년에 갑오개혁과 동학교도들의 혁명. 자, 그건 뭐지? 이 동학교도들의 혁명은 이 동학농민전쟁이죠. 그러니까 최지우의 동학이 1860년에 이제 그 동학이 이제 동학운동이 시작이 되는데 1894년에는 이 동학 추종자들이 혁명을 일으키죠. 그걸 농민전쟁이라고 그러죠. 자, 그러니까 지금 한국 사회가 이 많은 개혁의 과제를 갖고 있는데 그 정부가 그걸 못하니까 이제 혁명이 일어난 거죠. 이것이 1894년에 일어났고 그 다음에 1896년 2년 뒤에 1896년에는 우리가 많이 들었던 독립협회라고 하는 것이 조직이 되는 거죠. 자, 독립협회. 지금 이때까지는 우리나라가 예세의 그 애국의 식민지가 아니었습니다. 이때는 물론 독립국가였죠. 독립국가였는데 1910년에 비로소 이제 일본의 식민지가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무슨 독립협회가 필요하느냐? 당시 뭐 1880년대부터 그 이미 뭐 중국은 오래전부터 한국을 지배하고 그 한국과 이 종속 관계를 가지려고 했는데 뭐 일본도 한국 침략을 노렸고 러시아도 노렸고 미국도 그랬고 서구 열강들이 무수히 많이 와서 이 자주 독립
국가를 관계를 맺으면서 여러 가지 그 지배력을 행사하려고 했던 그러니까 나라가 언제 좀 망할지 모른다는 그런 불안한 시기가 바로 이때였던 거죠. 1896년에 독립협회라는 걸 만들어져요. 이거는 정부가 만들어진 거 아니고 당시 한국인들이 만드는 거죠. 자, 그 밑에 문장을 보세요. 이런 일들이 진행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YMCA 계보를 지금 우리가 역사적 계보를 따져보려고 이걸 보는 건데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드린 대로 통합농민전쟁이 있었고 독립협회가 만들어지는데 거기서 운동을 하던 사람들이 Y쪽으로 들어온 게 아니냐 지금 그렇게 보고 있는 거죠. 그걸 한번 우리가 추적을 해보는 겁니다. 다시 전덕보 선생의 문장 중에 이런 게 있습니다. 근대 실학에서는 사색을 주로 하는 주립파가 있고 실천을 주로 하는 주기파가 있는데 주기파는 개화파로 연결된다. 그리하여 연암 박지원, 다산 정약용 등 초대 실학자들은 주기파 개화파에 속하고 서재필, 박영육 등 갑신정변의 지도자들도 다 주기파 개혁파 계열의 인물이다. 위에서 말한 150명의 청년들이 전부 주기파 개혁파 계열의 후손들이다. 이제 그런 문장을 지금 우리 인용했는데요. 전택부 선생은 1903년에 Y가 만들어지고 그 몇 대 전에 1899년에 서울의 청년들 150명이 Y를 만들어 달라고 했는데 이런 사람들은 벌써 한 10여 년 전부터 한국 사회를 개혁하려고 했던 계보에 서 있던 사람들의 후손들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Y가 만들어지니까 이런 사람들이 한국 사회의 개혁 세력이 Y로 들어왔다 그 얘기를 좀 하려고 하는 거죠. 근데 제가 책을 지금 다시 쓴다면 저는 다시 첫 번째 그 인용문 보세요. 이렇게 바꾸고 싶어요. 한국 두 번째 Y 사상적 기부 중에 한국 YMCA가 창설된 1903년까지 약 10년의 역사는 그걸 좀 이렇게 바꾸고 싶어요. 한국 YMCA가 창설된 1903년까지 약 20년의 역사는 적어도 Y운동이 시작되기 20년 전부터는 한국사회 개혁운동이 줄기차게 나왔는데 20년 전에 한국사회를 개혁하려고 했던 사람들이 Y로 들어왔다는 얘기죠. Y운동과 연결이 됐다는 얘기죠. 그게 갑신정변이에요. 1884년. 그 세 번째 분단이죠. 실학, 성리학적 전통을 유지하면서도 민생 문제와 사회 문제에 관심을 가진 사회개혁적 운동이 그게 실학운동인데 개화파로 이런 운동을 하던 사람들이 개화파를 형성했고 이 한국 사회를 개화시키려고 했던 사람들이 1884년에 쿠데타를 일으켜요. 그게 정변이죠. 그게 정치적 변동이죠. 정치 변형. 일종의 혁명이었죠. 갑신년에 일어난 혁명이 일어나고 그 갑신정변이 실패했죠. 실패하고 나서 다 죽고 도망가고 했는데 나중에 12년 뒤에 그 갑신정변에 가담했던 사람들 일부가 독립협회를 만들고 다시 독립협회가 몇 년 뒤에 해산되죠. 정부가 해산하는데 그리고 감옥에 가는데 여기 가담했던 사람들 중에 감옥에 갔던 사람들이 YMCA가 만들어진다니까 Y에 와서 간사가 되고 총무가 돼요. 그러니까 한국 YMCA는 처음부터 운동권 YMCA가 된 거예요.
이 굉장한 지금 우리의 전통입니다. 이 전통 때문에 지금 Y가 한국 사회에 여러 가지 이 시민운동을 전개하는 거지, 이게 없었다면 단순히 성경을 가리키고 뭐 고아원이나 양로원 만들어서 봉사활동만 자선사업만 했다면 이 시민운동, 시민단체로서의 그런 전통, 이미지 이런 게 없었겠죠. 이 처음부터 한국 Y는 이 민족운동단체로 출발했다. 크게 보면 나라를 위해서 민족운동, 사회를 위해서는 시민운동을 하는 그런 기구로 출발했다. 자, 올해가 YWCA 100주년이에요. 올해가. 우리보다 거기는 1922년에 생겼으니까 약 20년 늦게 생겼는데, YWCA는 좀 같은 시민운동 단체면서도 우리 YMCA보다는 조금 그 민족운동 영역에서 조금 덜 활발했다고 볼 수 있는데, 1920년대 많은 이제 시민단체가, 여성단체, 시민단체가 만들어질 때 형성되니까 뭐 그 특별한 그 민족운동에 더군다나 3.1운동에 실패한 직후니까 연결되는 것들이 좀 작았는데, Y는 아무런 시민단체가 없을 때 이런 뭐 개화파가 등장해서 쿠데타를 일으키고 이 서구 열강으로부터 나라를 지키려는 이 자주 독립운동이 일어나고 이런 거대한 흐름이 있는데 Y가 생기니까 그런 거대한 흐름이 Y 속으로 자연스럽게 들어오게 됐다. 그런 점에서 한국 YMC의 독특성이 있다는 얘기죠. 이걸 우리가 그 전통을 그 뒤로도 계속 살려왔고, 그래서 우리가 지금 통일운동도 하고 또는 군사정권 시기에는 민주화운동도 하고 또 여러 가지 그 운동을 했던 거죠. 자, 이거 조금 더 자세히 보겠습니다. 세 번째, 갑신정변인데요. 이건 뭐 하도 많이 들었지만 이 갑신정변은 모든 운동이 20대, 30대 사람들이 일으킵니다. 벌써 이제 40이 넘어가면 기존 체제 속에서 활동을 하게 되니까 이런 그 급진적이라든지 또는 혁신적 사고를 갖기가 어려운데, 젊은 사람들이 조선 후기에도 소위 나라를 좀 그 개화시켰던 사람들이 그 자주국가 수립을 목표로 쿠데타를 일으킨 거죠. 그때 그 갑신정변에 참여했던 대표적인 인물들이 그 몇 사람 드는데요. 그 나이를 보세요. 김옥규는 33세, 박영유 23, 서광범 25, 홍영식 29, 서재필 20. 이런 분들이 쿠데타를 일으킨 거죠. 자, 그런데 이 중에 서재필이 우리나라한테 굉장히 중요해요. 서재필 20살밖에 안 됐어요. 20살밖에 안 됐는데 이 서재필은 이 갑신정변에 가담했다가 갑신정변이 실패하면서 그 가족을 다 잃어요. 부인도 죽게 되고 자기 뭐 형도 죽고 아들 하나 있는데 죽고, 그리고 일본으로 도망가요. 일본에 도망갔다가 일본에 몇 달 있다가 미국으로 가요. 무작정. 미국으로 가서 그 미국 사람들의 도움으로 고등학교를 졸업받고 대학을 졸업받고 의사가 돼서 다시 한국에 와요. 그래서 이 소위 그 당시 아펜젤러가 세운 배제 학교에 가서 특강 같은 걸 많이 해요. 특강을 많이 하면서 배제 학교에서 학생회를 조직해요. 학생회를 조직해서 학생들이 우리 당시 조선의 사회 또 이 나라의 문제에 관심을 갖게 만드는 그런 일을 만들죠. 그 학생회를
협성회라고 그랬어요. 이 학생운동 하는 사람들이 다시 이제 와이운동으로 들어오는 거죠. 그러니까 한국와이가 1903년에는 갑자기 만들어진 거 아니고 한 20년 전부터 이 나라의 문제에 관심을 갖고 나라를 개화시키고 개혁시키고 발전시키려고 했던 그런 청년운동이 와이와 연결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 사람들이 흔히 우리가 역사에서 대화파라고 불리기도 하고 또 이 형을 그 세력으로 하나의 세력이 되니까 그냥 개화당 이렇게도 불렀죠. 이게 무슨 뭐 정당은 아니지만 개화를 목적으로 뭉친 어떤 그룹이죠. 이 서재필은 공식 출생지는 그 보성인데요. 원래 그 아버지가 논산에 있었는데 어머니가 출산을 위해서 초각집이 있던 보성으로 가서 거기서 났어요. 그래서 이제 보성에서 이제 태어나게 됐죠. 그런데 그 태어날 그 무렵부터 아버지가 다시 논산에서 보성으로 가면서 어린 시절을 보성에서 자랐죠. 이 서재필 얘기는 굉장히 많이 들으셨죠. 이번에 좀 확실하게 알아두세요. 20살에 이제 과거에 합격했는데 이게 빨리 합격한 겁니다. 그 당시에는 과거가 하도 어려워서 거의 이 시기는 최연소에 합격한 거나 마찬가지였어요. 과거에 합격하니까 이제 여러 가지 기회가 주어져서 그 이듬해 일본에 유학을 가는데 일본에 군사학교로 갑니다. 하사관 학교, 우리도 지금 하사관 학교가 있잖아요. 하사관 학교로 가서 1년 동안 군사 교육을 받고 또 1년 동안 그러니까 일본말도 배웠겠죠. 그리고 이제 귀국을 합니다. 귀국을 해서 당시 이 나라를 그 개화시켜야겠다는 그 그룹들, 김옥균, 서광범 이런 사람들과 어울려요. 어울리다가 1884년 이제 갑신정변에 가담을 하게 되는 거죠. 갑신정변의 시기로 서재필 가족이 부인이 음독자살하고 아들은 그때 결혼했었는데 이제 어머니가 죽으니까 뭐 이제 죽게 되는 거죠. 그리고 서재필의 형도 아마 그 자기를 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당시에 지금도 그렇지만 혁명이 실패하면 다 죽는 거예요. 그래 이때 이제 우리가 많이 이제 나올 텐데 윤치호 같은 경우는 윤치호 아버지가 여기에 가담했어요. 그래서 윤치호는 자기 아버지가 가담했으니까 자기도 언제 체포될지 모르니까 상해로 도망가는 거죠. 그래서 상해에 가서 공부했다가 다시 미국 가서 공부하고 이제 1895년에 귀국을 하게 되는 거죠. 예나 지금이나 이 국사범이 되면 감옥에 가고 죽게 되는데 이런 그룹들이 1884년에 만들어졌고 거기에 20살의 서재필이 가담했고 서재필이 미국 갔다 와서 배지학당에서 협성회라는 학생운동을 체를 만들었고 그 학생들이 그 YMC가 1903년에 만들어지고 배지학교에 YMC가 만들어질 때 그 학생들이 Y에 가담했다는 얘기죠. 그렇게 해서 기독학생운동이 시작되고 또 기독교 민족운동이 시작된다는 얘기죠. 미국에서 고등과정을 마치고 의학 공부를 하고 이제 귀국하는데 1894년에 동학농민전쟁이 나면서 이 동학농민전쟁을 일본군이 와서 제압하잖아요. 그러면서 정부가 친일 정부가 탄생해요. 일본이 이 동학농민군들을 그 제압하고 물리쳤으니까 그 우리 정부가 이 친일 정부가 될 수밖에 없었죠. 그렇게 되면서 1884년 갑신정변으로 많은 사람들이 주로 일본으로
망명을 갔는데 일본에 갔던 사람들을 이 개화파 정권이 다시 이제 불러들입니다. 그렇게 돼서 이제 그 박영효가 귀국을 하게 되고, 박영효는 미국에 있던 서재필한테 연락을 해서 이 집 나라가 바뀌었다. 바뀌었으니까 우리가 1884년에 꿈꿨던 우리 새로운 조국을 만드는데 같이 힘을 쓰자 해서 서재필을 좀 귀국할 것을 요청합니다. 이 서재필이 고심하다가 이제 돌아오는 거죠. 좀 넘겨봐 주세요. 네. 그렇게 돼서 이제 학생운동이 독립협회가 만들어지고 기독학생운동이 학생운동이 시작되는 건데요. 거기 그 독립협회는 이 서재필이 귀국해서 만들어요. 이 서재필이 독립협회도 만들고 협성회도 만들어요. 그게 뭔가 조직을 만드는 사람은 그 YMCA, 이 그 모든 운동에 이 기반을 만드는 사람들이죠. 이 조직이 중요해요. 여러분은 또 무슨 운동하려면 혼자 안 되니까 조직을 만드는 거 아니에요. 또 여러분들 지역에서 무슨 시민운동을 하려니까 또는 청소년 운동하려니까 Y라는 조직을 만들잖아요. 그것처럼 이런 운동을, 이런 단체를 조직한 것이 서재필이었다는 얘기입니다. 독립협회를 거기 보면은 1896년이니까 97, 98, 2년 반밖에 안 돼. 2년 반. 2년 반 동안 이런 그 시민단체가 만들어져서 이 정부를 비판하고 사회를 비판하고 하니까 정부가 해산시켜요. 예나 지금이나 이런 운동체를 정부가 좋아할 리가 없죠. 그래서 2년 반밖에 없었는데 이게 최초의 시민단체다. 한국 시민운동사 보면 가장 먼저 독립협회 얘기를 하죠. 시민운동으로. 또는 YMCA를 얘기를 들거나. 이 그룹이 YMCA로 갔으니까. 자, 서재필이 귀국해서 맨 먼저 1896년에 신문을 만들어요. 독립신문이라는 신문을 창간하는데 있던 당시 그 정부에 돈을 좀 갖다가 신문을 만들어서 그 기자를 두고 또 취재를 하고 인쇄를 하고 배파하는 거 많은 돈이 들잖아요. 지금도. 그러니까 이제 정부의 돈을 당시에 개화파 정권이니까 이런 데 협조를 했죠. 그리고 몇 달 뒤에는 자꾸 우리 그 서구 열강과 중국이나 일본이 자꾸 한국을 호시탐탐 노리니까 이 자주 독립 정신을 길러주기 위해서 독립협회라는 조직을 만드는 거죠. 이 신문을 먼저 만들고 그다음 독립협회를 만들어요. 그 다음에 지금 서대문에 독립문 있죠. 독립문을 만들어요. 그래서 그 문을 통해 그 상징적인 거죠. 시민들에게 자주 독립 운동을 그런 의식을 갖도록 그 문을 만드는 거죠. 그리고 이 독립문 옆에 있던 그 빌딩이 있었는데 독립관이라는 건물에서 이 사회문제에 대한 토론회와 강연회를 개최합니다. 우리나라가 그전까지는 이 토론회, 강연회 이런 게 없었어요. 그런데 서재필이 미국 가서 고등학교 다닐 때부터 이 디베이트, 이 토론 훈련을 받아요. 미국 가서 보니까 저는 뭐 이제 대학 이후로 경험했는데 이 토론회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미국 전역을 대상으로 무슨 토론대회 나가서 우리 대학 대표가 1등했다 그런 게 굉장히 많아요. 그 토론 경연대회가 많아요. 근데 우리는 그런 게 별로 없잖아요. 이제 그런 것들이 굉장히 오랜 전통을 갖고 있었는데 서재필이 미국에서 고등학교 다니면서부터 이 토론회 클럽에 가담해요. 그래서 자기 의사를 말하는 훈련을 받죠. 이걸 보고 온 서재필이 이 독립관에서 당시 조선사회 문제에 대한 토론회와 강연회를 개최하고 이 선교사들이 세웠던 그 배제학생 내에 학생의 조직을 만들어요.
그 학생의 조직을 만들고 그걸 협성회라고 해요. 그리고 이 협성회를 통해서 이 당시 조선사의 문제에 대한 토론을 해요. 그리고 어떻게 회의를 한다. 예컨대 우리가 회의할 때 뭐 어떤 주제가 있으면 의제를 정해서 뭐 정족수가 차면은 뭐 누가 안건을 내면 거기에 동의를 하고 제청을 하고 뭐 토론을 하잖아요. 이제 그런 것들을 훈련해요. 우린 그전까지 그런 방식의 회의가 없었으니까 뭐 동의란 말, 동의, 제청 그런 말이 없었죠. 근데 회의는 어떻게 진행한다. 또 연설은 어떻게 한다. 이런 것들을 교육하고 경험을 하게 되는 거죠. 1898년에 한 2년 동안 이렇게 하다 보니까 독립협회가 자꾸 정부를 비판해요. 지금도 시민운동 하게 되면 정부를 비판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정부에서는 아니 왕이 모든 것을 결정하고 모든 그 일을 처리했는데 자꾸 시민단체라고 하는 뭐 독립협회라는 것이 하나 만들어졌더니 나와가지고 뭐 정부를 비판하고 아니 또 심지어 이런 데까지 해요. 지금이 어느 시장인데 미국을 봐라. 아니면 어디 다른 나라 봐라. 왕의 자식이 왕이 되는 나라가 어디가 있느냐. 그런데 우리 조선은 왕의 자식이 왕이 되고 왕정체제다. 그런데 다른 나라는 많은 국가들은 국민들이 투표해서 나라의 대표를 뽑는다. 그런 얘기를 해요. 그게 공화정이죠. 공화정. 왕정에서 공화정 주장을 하고 그러니까 이게 불편해요. 독립협회를 해산시켜버려요. 독립협회를 해산시키고 이 독립협회를 이끌어 나가던 주도자들 17명을 감옥에 집어넣어요. 자, 감옥에 집어넣으니까 지금도 왜 누가 구속되면 그 경찰서 앞에 가서 석방시키라고 그 항의 데모하잖아요. 그때도 그랬어요. 17명이 구속이 됐는데 그러니까 나중에 대통령이 되는 이승만, 뭐 정교 이런 사람들이 경찰서 앞에 가서 며칠 동안 항의 데모를 했어요. 왜 우리 이 국가를 위해서 일하는 사람들을 잡아들이냐 부당하다. 그래서 고종이 또 며칠 만에 석방시켜요. 이제 그러면서 이제 독립협회는 해산이 됐고 독립협회 회원들이 그 조직체를 잃게 된 거죠. 그런 일이 1898년에 일어나게 되면서 독립협회가 해산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때 그 직후에 또 이 사람들이 이제 감옥에서 나와가지고 또 정부를 비판하고 그러니까 또 이제 구속을 시켜요. 근데 나중에 1920년대 한국 YMCA 그 최고 책임자가 되는 신웅우 선생도 투옥이 돼요. 이 신웅우도 배지학당 출신인데 배지학당에서 공부하다가 여기 이제 청주 사람인데요. 배지학당에서 공부하고 나서 서재필이 만들었던 배지학당의 협성회에서 활동을 하다가 배지학교를 졸업하고 나서 애국학교에 가요. 당시 뭐 일호학교, 불호학교 또는 도고학교, 독일어를 배우는 학교 이런 게 있었어요. 이 신웅호는 한성도고학교에 가서 공부를 하면서 학생의 대표가 되는데 이때 이제 그 배제학당에서 배운 그런 정치 문제를 제기해요. 지금 이 왕이 다시 왕의 자식이 왕이 되는 이게 잘못됐다. 이거 다 또 감옥 가요. 자, 이렇게 감옥 가서 보니까 독립협회를 주도하다가 계속 정부를 시비 걸다가 들어왔던 이상재, 유성준, 김성적, 김정식, 이승만 이런 사람들 있잖아. 이런 사람들하고 교류하면서 감옥 안이 운동권 감옥이 되는 거죠.
그 후에 신웅우도 미국 감옥 갔다 나와서 유학을 선교사들의 도움으로 유학을 갔다가 그 난감리교 대학을 졸업 맞고 귀국해서 1915년에 와 이사가 돼요. 배제학당 교장이 됐다가 교장을 그만둔 뒤에 3.1운동 후에 이제 그 YMCA 전국연맹 사무총장이 되죠. 자, 그러니까 YMCA는 1903년에도 그렇고 그 이후에도 그렇고 3.1운동 때까지 계속 그 한국 사회에 이 운동권이 간사와 책임제로 들어왔다는 얘기입니다. 이 굉장히 무서운 조직이었죠. 자, 협성회, 그 독립협회를 그런 서재필이 만들었고, 그 다음에 협성회도 서재필이 만들었는데, 이것도 거의 그 독립협회 같은 시기에 만들어지는데 조금 더 활동을 더 하죠. 서재필이 독립협회를 만들고 나서 몇 달 뒤에 그 배지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협성회를 만들죠. 여기 협성이라고 하는 건 그냥 그 협력할 때 협자예요. 그 협력해서 뭐 화합한다 뭐 그런 소리예요. 그런 협성회를 만드는데 그 다음에 1890년 5월 달부터 그 협성회가 만들어지기 전부터 배지학교 가서 뭐 특강 같은 걸 했는데 이런 특강만 하니까 자기가 지식을 전달하는 건데 학생들도 스스로 자기의 지식을 통해서 국내 문제를 토론하게 하기 위해서 이런 학생회를 만들어요. 처음엔 기록에 보면 13명이 시작했는데 당시 배지학당 학생 수가 뭐 160여 명 됐다고 그래요. 학생 중에 일부가 하다가 이제 점점 많은 학생들이 학생회에 가담을 했는데 나중에는 이 협성회는 일반인도 찬조회원으로 입회를 시켜요. 그렇게 되면서 학생단체에서 일반인도 참석하는 사회단체로 성격이 변하게 되면서 이 회원수가 급격히 늘어요. 그래서 1898년 되면 회원수가 300명으로 증가하는 거죠. 그리고 여기 임원회에 보면 신흥우, 주상호, 이승만 이런 사람들이 임원이 돼요. 협성회. 이런 사람들이 독립운동하던 사람들 아니에요. 독립운동하던 경험도 그러니까 독립운동의 젊은 시절에 독립운동에도 가담했고 배제학교에 있으면서 협성회 운동도 했던 사람들이 한 얘기죠. 이 이승만이 나중에 대통령이 되는 거죠. 그리고 신흥우, 이승만이 Y 간사로 그 Y의 그 사무총장으로 또 활동을 했던 거죠. 여기 주상호는 주시경이죠. 한글학자. 이런 사람들이 활동을 했다는 얘기죠. 자, 근데 협성에 지금 오늘 우리가 좀 특별히 관심을 가질 것은 이 배제학당 내에 세워진 이 학생운동이 YMCA와 어떻게 연결됐는가, 그걸 지금 우리가 좀 찾아보는 건데요. 협성의 가장 중요한 활동은 토론회였습니다. 뭐 회보 하나 만들고 토론회 하는 거였는데 거기 어떤 주제였는지 30여 개 그 메모를 했는데 보세요. 첫 번째가 맨 먼저 했던 그 토론회입니다. 토론회가 국문과 한문을 섞었으니 가함. 당시 한문만 쓸 때 아니에요. 한문. 그런데 우리가 국문과 국한문 혼용하는 것이 옳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주제를 내걸면 이제 이 국한문 혼용을 주장하는 학생이 하나 발표하고 그 다음에 여기에 대해서 반대하는 학생 하나가 발표를 해요. 그리고 그놈을 가지고 토론하는 거죠. 그런 토론회가 한국에서 서구식 토론회가 이제 처음으로 생기는 거죠. 이제 민주주의 훈련을 하는 거죠. 두 번째, 학도들은
양복을 입음이 감. 그때는 양복을 안 입고 이제 바지적으로 입고 다녔는데 우리가 양복 입으면 안 되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세 번째, 아내와 자매와 딸을 각종 학문으로 교육함이 가함. 여자들도 교육시키는 것이 옳다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또 반대하고 찬성하고 이거 토론하는 거죠. 그거 보세요. 지금 한국 사회 문제예요, 전부. 네 번째, 학원들은 매일 운동함이 가함. 그 서당에 가서 계속 앉아있지만 말고 계속 운동도 해야 된다. 다섯 번째는 이게 지금 뭔지 모르겠어요. 여인들은 내에 시키지 않음이 감. 이게 좀 무슨 뜻인지 모르겠어요. 내에 시키지 않는다는 게. 여섯 번째, 국중에 도로를 수리함이 감. 국중에 임금이나 임금 가족이 사망했을 때 장례식 중에 이 도로를 고치는 것이 옛날에는 이 도로도 못 고쳤는가 봐요. 그 뒤로 쭉 보세요. 일곱 번째. 네. 우리나라 종교를 예수교로 함이 가함. 이걸 가지고 토론한 거예요. 배재학교 학생들이. 그전에는 지금 이게 유교가 거의 국교나 마찬가지의 시대였는데 예수교를 국교로 함이 어떤가 하는 주제를 갖고 토론하는 거죠. 여덟 번째, 노비를 속량함이 가함. 노예를 풀어주는 것이 옳은가 하는 문제. 거기 보면 열 번째는 우리가 인민을 위해서 길거리에 나가서 연설함이 가한가. 이렇게 돼야 이게 시민운동이 되는 거죠. 학교 내만 있으면 안 되니까. 또 회원들은 20세 안으로 혼인을 하지 말미 가함. 20살이 되기 전에는 결혼하지 말라. 우리나라에서 쓰는 자와 말과 저울을 똑같이 함이 가함. 지금 자, 말, 저울을 전부 그 표준형으로 만들라는 얘기죠. 15번째는 공원을 만들어라. 16번째는 집집마다 욕실을 만들어서 좀 샤워 좀 해라. 그건 건강 문제죠. 그 다음은 산업공상학교를 세워 국민을 교육한다. 또 각 곡식 종자를 애국상품 종자를 구하여 심음이 가함. 이때부터 애국의 종자가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죠. 병인들은 애국약국으로 치료함이 가함. 한약방만 가지 말고 선교사들이 지금 새로운 형태의 의술을 가지고 치료하는데 거기 가서도 지금 치료하는 문제죠. 그 다음에 이제 그 가족이 사망하면 풍수지리에 따라서 그 묘지를 구하는데 집집마다 마땅한 것을 좀 사가지고 해라. 뭐 그런 얘기죠. 24번 보세요. 우리나라에서 상하의원을 설립함이 정치상의 급선무로 결정함. 지금 국회 같은 걸 만들라는 얘기죠. 이건 정치 문제죠. 우린 지금 그 서구식 국회는 없을 테니까. 25번. 군대에 호령하는 말을 본국말로 쓰미 가함. 이때 군사를 어떻게 훈련시켰는지 중국말로 했는가 봐요. 아니 일본말로 했거나. 지금 아까 그 누굽니까? 서재필도 일본에 가서 그 하사관 학교에 가서 1년간 교육받고 왔으니까 일본 용어를 썼겠죠. 또는 중국 용어를 쓰거나 청나라 군대들이 있었으니까. 그런데 이게 군사에서 이제 군대도 우리나라 말을 쓰라는 얘기죠. 이런 거죠. 거기 31번째 보면 흉년에는 곡식을 이국으로 수출하지 못하게 할 방책을 세워라. 또 개항을
많이 하는 것이 나라에 유익함, 항구를 개방하라는 얘기죠. 또 신문국을 각지에 배설해서 인문의 이목을 널림이 가함. 신문을 신문사를 각처에 세워서 정보를 제공하라는 얘기죠. 자, 이런 토론회를 이제 학생들이, 중학교 학생들이 한 거죠. 중고등학교 학생들이. 접성에는 굉장히 새로운 형태의 시민운동이 탄생하고 있다는 조짐을 보여주는 거죠. 총 50일에 걸쳐서 토론회를 개최를 했습니다. 협성의 활동은 1899년 4월 13일에 이제 끝납니다. 조금 내려봐 주세요. 왜 이 토론회를 개입했을까? 그 전까지는 이 개화파들도 생각이 인민의 여론을 들을 생각을 안 하고 그 상층부의 생각에 따라서 나라를 개혁하려고 그랬죠. 그런데 이때 와서 생각이 바뀐 거죠. 나라를 개혁하려면 위에 사람들만의 생각으로는 안 된다. 이 국민들, 시민들의 동의를 받아야 된다. 인민의 지지를 얻는 것이 중요하다. 이거를 자각한 거죠. 우리 시민운동도 그런 거 아니에요. 이 시민들의 동의를 얻기 위해서 이제 어떤 목표가 있으면 동의를 얻는 과정이 있어 캠페인도 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자기가 살고 있는 나라의 문제에 대해서 이 백성들이 관심을 갖게 만들었다. 이런 운동이 이제 비로소 전개가 됐다는 얘기죠. 그래서 토론회가 독립협회와 협성회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다. 그다음 페이지. 놀라운 변화가 지금 한국 사회에 진행되고 있는 겁니다. 이 일을 서재필이 했고 학생회는 배지학교가 처음으로 그런 학생회가 만들어져서 토론운동을 시작했다는 얘기죠. 그리고 그 그룹들이 학교로 졸업받고 또는 감옥 갔다 와서 YMCA로 들어오기 시작하면서 YMCA가 자연스럽게 그런 운동을 계승하는 단체가 됐다. 넘겨봐 주세요. 네, 그렇게 돼서 이제 그 YMCA가 되는데 이 협성회는 기독학생 운동의 기독학생 단체인데 기독학생 운동에 무슨 모든 기독학생 운동, 무슨 학생 운동의 모체가 됐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협성회를 서재필이 만들었고 이 협성회 회원들이 Y가 만들어질 때 Y로 가담했는데 거기에 대한 그 상세한 기록들이 지금 우리가 못 갖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미네소타 대학에 그 전에 전특보 선생이 한번 가셔가지고 그런 자료를 봤는데 그때 막 그런 자료를 못 찾았던 것 같아요. 근데 가서 뭐 하루 이틀 있어가지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적어도 이런 자료를 꼼꼼하게 보려면 적어도 한 2달은 가 있어야 되는데 그 뒤로 이런 연구를 우리가 못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든 내가 하든 누가 하든 이 한국 Y가 시작되고 있던 초기 협성의 자료, 선교사들이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본국에 보냈으니까 Y 자료, 선교 자료를 우리가 좀 더 빨리 찾아야 돼요. 자, 이렇게 해서 YMC가 만들어지는데 1899년에 맨 처음에 말씀드렸죠. 상류층 청년이라고 하는 사람 150명이 언더우드를 찾아와서 YMCA를 만들어 달라고 요청을 했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게 이런 얘기래요. 언더우드가 한 얘기인데요. 나는 뉴욕 YMCA 본부에 당시는 뉴욕시에 YMCA 국제위원회가 있었어요. 뉴욕 YMCA 본부에 청원서를 내기 전에 한국에도 Y가 필요하다는 것을 언더우드나 아펜젤러나 캐나다에서 게일은 알고 있었어요. 그 사람들은 Y를 경험했으니까.
그래서 청년들을 끌어모으는 데는 교회보다는 Y가 더 효과적이다. 그래서 Y를 좀 어떻게 만들었으면 좋겠다 생각하고 청년들을 좀 불렀다는 거죠. 몇몇 청년들을 집으로 오라고 청했습니다. 그때 나는 5명 또는 6명 정도의 청년들만 오더라도 큰 성공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뜻밖의 그네들이 너무 많이 온다고 해서 그 계획을 포기하고 말았습니다. 옛날 이 사람들이 살던 집이 지금처럼 아파트처럼 30평, 40평 되는 게 아니고 옛날 집 조그만하잖아요. 거기 어떻게 많이 오면 감당 못하니까. 왜냐하면 그처럼 많은 사람을 수용할 만한 응접실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결국 150명의 청년들이 진정서에 도장을 찍고 YMCA를 설립해 줄 것을 요청했던 것입니다. 그때 도장을 찍은 청년들 중에 한 사람이 현 한성의 판윤입니다. 이거 조금 나중에 한 얘기인데 그때 도장을 찍은 사람이 한성 서울 아니에요. 판윤은 시장이에요. 서울시장이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양밭집 자제들, 아마도 배제학당을 다니거나 했던 청년들이 여기에 Y를 만들어 달라고 요청을 했을 거라고 보는 거죠. 이렇게 청년들 사이에서 Y 설립운동이 움트였을 때 Y 전문가가 한 사람 와요. 이제 중국에서는 1900년에 우리가 의화단 사건이라고 서구 선교사들과 서구에서 온 무역상들이죠. 그 실업인들을 공격하는 사건이 일어나죠. 의화단 사건인데 그러면서 중국이 그 사이가 불안해요. 많은 선교사가 죽었죠. 이때 중국 북경 옆에 천진이죠. 천진에 와서 Y를 만든 사람인데 라이언이라는 사람이 한국으로 도망와요. 거기 있으면 이제 많은 서구 사람들이 이제 죽게 되니까. 근데 이 양반이 한국에 왔는데 4달 동안 체류해요. 1900년 6월 달에 와서 9월 달까지 있는 거죠. 4달 동안 있으면서 당시 한국에 있던 선교사들을 만나요. 언더우드, 헐버트, 아벤젤러, 게일, 벙커, 스크랜턴, 이게 당시 이름이 있던 사람들인데요. 1900년이니까 선교사가 그렇게 많지가 않았습니다. 그 중에 여병현이라는 사람도 만나요. 우선 이 라이언이 이런 사람들을 만나서 서울에 Y를 만들 필요성이 있는지 여론조사하는 거죠. 그 국제위원회로 Y를 만들어달라고 무슨 청원을 했다는데 서울에서 Y를 만들 수 있는 여건이 되는지를 여러 사람의 알기 위해서 여러 사람을 만나서 그 여건을 좀 알아보는 거죠. 그때 언더우드를 만나서 이 기록이 이제 코리아 미션 필드라고는 선교사들 문세 이 라이언이 1925년에 옛날을 회상하면서 글을 써요. 당신이 메모가 있으니까. 언더우드를 만났던 이런 얘기했다는 1899년 가을에 Y를 조직하려고 했다. 그래서 회원 200여 명이 하여튼 가입까지 하려던 활동하려고 하던 참인데 고종이 이 얘기를 듣고 이것도 그 독립협회도 해산했는데 YMCA도 무슨 협회가 아니냐? 그래서 고종이 불안해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페젤러가 그 감리교가 소유하고 있던 건물을 빌려줬는데 지금 대통령이 이걸 불안해하니 이게 좀 빌려주기 어렵겠다. 그래서 더 이상 추진하지 못했다는 거지. 그래서 전택부 선생은 1899년을 한국화의 출발로 보는 거죠. 자, 언더우드를 만나고 나서 라이언은 여병현을 만나요. 이 여병현이라는 한국 청년은 영국에 가서 어떻게 영국 가서 대학을 졸업 맡았어요. 그리고 이제 귀국해서
배지학당 선생이 돼요. 이 여병연을 만나서 또 다시 물어요. 한국에 Y가 필요하냐? Y가 만들어지면 어떤 회원들이 입회할 수 있느냐? 이때 200여 명의 한국인들이 이미 Y에 가입할 의사를 밝히고 있다. 그중에 40, 50명은 배제 대학 계통이고, 그러니까 배제학당 계통이고, 20여, 그중에 또 20여 명은 정부 고위층의 자제들이다. 지금 한국 교회는 이 가난한 사람들이 주로 많이 나가는데, 그리고 이 안여자들이 많이 나가는데, 우리 양반 자제들이 그런 데 가기가 좀 어려운데, Y가 만들어지면 우리가 가겠다 하는 얘기죠.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구체적으로 배제학당, 배제학당에서 특히 기독학생의 활동을 했던 사람들이, 배제학당 다닌다고 다 이 교회 나가 기독인이 된 건 아니었으니까, 배제학당에서 수학하고 있던, 그래서 기독학생의 활동을 하던, 그 협성의 활동을 하던 사람이 한 40, 50명 되는데, 그중에 40, 50명은 Y에 들어올 거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배제학당의 협성에서 훈련받고 있던 학생들이 Y로 흘러 들어왔을 가능성을 지금 미리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자료를 좀 더 상세한 자료를 찾기 위해서 우리가 미국와의 자료를 꼼꼼하게 살필 필요가 있어요. 근데 아직 이게 분명하게 밝히지 않았다는 얘기죠. 자, 보고에 접한 국제위원회는, 그러니까 이제 라이언이 이런 걸 조사해서 4달 동안 이걸 이제 뉴욕으로 보냈죠. 이 보고를 보고서 당시 미국에서는 캐나다와 미국이 북미 YMC 국제위원회를 만들었는데, 그 국제위원회에서 세계 각국의 Y를 만들어요. 그러니까 자료를 갖고 있는 거죠. 이 국제위원회에서는 당시 예일대학에도 Y 학생부가 있었는데, 예일대학 Y에서 활동하고 있던 질레트라고 하는 이 청년을, 27세 청년을, 그러면 네가 한국에 한번 가봐라. 한국에 가서 Y운동을 한국에 살 수 있는지 타진하고 보고서를 보내라. 그러면 우리가 Y를 만들겠다. 그래서 이 질레트가 1901년에 가을에 한국에 오게 됩니다. 자, 이미 이제 1903년에 공식 Y가 만들어지기 전에 벌써 1899년부터 약 4년 동안 Y를 탄생시키기 위한 준비가 진행되고 있었다는 얘기죠. 자, 처음에 질레트가 왔죠. 중국에서. 그 다음엔, 라이언이었죠. 그 다음엔 미국에서 질레트가 왔죠. 이 질레트가 Y가 만들어진 다음에 Y의 총무가 돼요. 지금은 서울 Y의 총무가 되는 거죠. 사무총장이 되는 거죠. 이 사무총장이 됐다가 1911년에 일제가 백오인 사건이라는 걸 만들어요. 당시 이제 1910년이 되면 나라를 이제 그 한국을 실질적으로 지배하기 시작하잖아요. 소위 한일 그 합방이라고 우리가 하는 그런 그 일제 강점기가 1910년에 시작되는데, 그런데 이 교회 쪽에서는 자꾸 Y 쪽에서 이 일제 시비를 걸으니까 1911년에 이런 사람들을 잡아들이기 위해서 105명을 한 700여 명의 당시 그 청년과 운동권을 구속을 해요. 700여 명을. 700여 명을 체포를 해서 그중에 재판에 걸어서 105명을 그 기소해요. 그게 105인 사건이에요. 1911년에. 이때 이 사건의 주모자로 그 YMC 학생들이 가담했으니까 이 질레트가 추방당해요. 그리고 Y는 계속 갑신정변 이후로 이 독립협회라든가 협성이라든가 여러 가지 일동, 105인 이런 것들 통해서 계속 시민운동에 민족운동에 가담했는데, 이런 사람들이 있으니까 추방도 당하고 구속도 당하고 하는 일을 초기부터 겪는다는 얘기죠.
이게 한국와의 초기 정신이었다. 이게 이제 이 질레트가 1911년에 추방당하면서 그 다음에 누가 서울아이 총무가 되느냐? 2대 총무죠. 이상재 선생이 총무가 돼. 이상재 선생은 누굽니까? 독립협회에 가담했다고 감옥에 간 사람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민족운동 하던 사람들이 간사를 거쳐서 사무총장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1911년이에요. 그러니까 1919년에 3.1운동이 일어나죠. 3.1운동이 지금 곧 3월 1일이 얼마 안 남았죠. 3.1운동이 일어나는데 3.1운동 때는 그 민족 대표가 33인인데 그중에 기독교 대표들이 16명이었죠. 33인 중에 16명이 주로 목회자였는데 또 YMCA 간사도 있었는데 16명 중에 9명이 여기저기서 YMCA 이사를 맡고 있던 사람 아니 YMCA 간사. 그러니까 Y의 지도력이 적어도 1919년까지는 민족운동이라는 거대한 대열에서 이 거대한 이 대열을 이끌어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네, 그런데 그 전에 이제 1903년에 서울의가 만들어지고 1903년에 배제학당 YMC가 공식 승인을 받는데 승인 받기 전에 그 전에부터 활동을 하는데 배제학당 학생들은 1902년에 WCC에 가입해요. 1895년에 전 세계 기독학생 조직체가 만들어지는데 아직 배제학당은 공식적으로 인준받기 전에 1902년에 배제학당 기독학생회가 당시 YMCA가 이 WCC에 가입을 한다. 그리고 공식 비준 받는 건 1903년에 받는다는 얘기죠. 자, 1903년에 창립총회를 거치게 되는데 그 앞부분으로 좀 가보시죠. 예, 거기 보면 1903년에 3월달이니까 봄이죠. 서울의가 만들어지는 건 이제 10월달이니까 가을인데 벌써 몇 달 전에 중국, 한국, 홍콩 YMC 전체위원회라는 게 있었는데 제너럴 커미티라는 게 있었는데 한국 와이는 아직 조직도 안 됐는데 여기에 가입해 있다는 얘기는 배제학당 학생들, 배제학당 YMC가 여기에 지금 가입했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 그런데 이 일을 보고 있던 홍콩에서 브로크만이라는 사람이 1903년 초봄에 서울에 와서 예일대학에서 온 질레트에게 YMCA를 만들려면 어떻게 만들어야 된다는 걸 조언을 해주게 되는 거죠. 그래서 1903년에 2개 Y가 만들어져요. 우선 저녁 8시에는 10월 달에 서울의 창립총회가 열려요. 그리고 이사가 13명인데 그중에 한국인은 2명이 들어가요. 2명이. 그런데 금방 내 외국인 중심의 Y가 한국인으로 이제 지도력을 바뀌게 되는 거죠. 바로 그날 오후에는 배제학당에서 배제 Y가 공식적으로 비준받는 행사가 열려요. 그러니까 1903년 10월 28일은 한국화에서 굉장히 중요한 거죠. 거기 넘겨보세요. 배제학당 학생 거의 전부가 뭐 회원했다. 뭐 그런 문서도 있어요. 그렇게 되면서 1903년에는 자, 2개 Y가 만들어져요. 하나는 학생 Y죠. 우리는 학생 Y라고 그러죠. 학생 Y라고 그러는데 일본에서는 학교 Y라고 해요. 아마 제가 보기엔 그게 더 정확한 표현 같아요. 학교 Y. 학교를 중심으로 Y가 하나 만들어지고 그 다음에 도시를 중심으로 Y가 만들어진 게 그게 서울 Y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도
시청년회라고 그 말 시청년 말을 쓰지만 그 말을 누가 알아듣겠어요? 도시청년회란 준말인데 그것도 보면 Y는 도시에서 생겼으니까 도시의 Y가 만들어지고 학교의 Y가 만들어졌다는 얘기죠. 1903년에 두 개의 Y가 만들어진 거죠. 두 개의 Y가. 그러다가 1914년이 되면 도시 Y는 서울 Y 하나밖에 없는데 미션스쿨을 중심으로 배지학교에 생겼던 Y가 개성에도 생기고 뭐 평양에도 생기면서 1914년에 학교 Y와 도시 Y가 연합회를 만들어요. 그게 지금 전국연맹이에요. 전국연맹. 자, 전국연맹이 어떻게 만들어진지 아시겠죠? 학교 Y와 도시 Y가 회원으로 가입해서 연합회가 만들어졌다. 그것이 1914년이다. 그러니까 지금 한국의 전국연맹이 몇 년 됐는지 알려면 그 숫자를 빼면 되겠죠. 자, 이렇게 해서 그 서로가 만들어지면서 교육위원회, 체육위원회 또는 뭐 종교위원회를 두는 거죠. 거기 간사를 보세요. 간사를 한국인을 선임하는데 미국 간사까지 미국 사람이 할 수는 없으니까 사무총장은 이제 미국 질레트가 하지만 수석 간사의 김정식 이 독립협회 운동했다 감옥 갔다 온 사람이었어요. 또 간사 김규식 나중에 파리 강화에 가는 김규식이죠. 상해로 저 망명 갔다가 육정수 이것도 배지학교에서 출신인데 배지에서 협성에 가담했던 학생이었어요. 또 김종상 이건 또 상해에 가서 독립운동하는 사람들인데 이런 사람들이 간사가 돼요. 여기 육정수는 옥천 사람인데 유경수 박정희의 영부인 부인 육정수의 사촌 오빠였어요. 그러니까 유경수 집안도 일찍이 이렇게 기독교에 배지학교를 들어가면서 기독교인이 됐고 기독교 운동에 가담한 사람이 있었어요. 그래서 아마 육정수의 추천으로 유경수가 서울에 와서 공부를 해요. 배화학교. 지금 배화여고죠. 배화여고에서 그 감리교가 세운 학교였죠. 여기에 와서 교육을 받아요. 그러니까 유경수는 일찍이 기독교 업무를 수용하게 된 거죠. 이렇게 이제 조직이 갖춰지면서 이 교육부라는 건 뭐 이 학교 교육을 하는 거죠. 뭐 저 여러 가지 기술도 가리키는 그런 교육위원회가 만들어지고 체육위원회 이게 신체가 튼튼하게 체육위원회가 만들어지고 종교위원회가 만들어진다는 얘기예요. 황성 기독교 청년회는 설립 목적 당시 서울은 한성이라고 그랬는데 그 1897년에 조선이 대한제국이 되죠. 대한제국이 되면서 수도를 황성이라고 그랬어요. 서울에 있는 YMCA에서 황성기독교 청년회라고 그랬죠. 이렇게 설립하고 창립 목적을 교육, 계몽, 선교를 했어요. 자, 이게 Y가 만들어진다니까 일부 선교사들이 반대했어. 이거 정치화되는 거 아니냐. 그래서 정치운동을 않는다면 지지한다. 그런 얘기가 나올 정도로 이 Y가 정치 비판 세력으로 발전할 것을 우려하면서 이런 운동이 시작되는 것이죠. 1905년에 회원이 1903년에 만들어지고 1904년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활동하는데 1905년 회원이 기록이 200명이라고 나와요. 그러다가 1906년에 800, 1907년에 900명으로 증가하죠. 회원이 되려면 이제 기독교인이 돼야 되니까 당시 기독교 청년이 이렇게 많이 늘어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투옥되었던 독립협회 간부들 이상재, 이원금, 김정식, 이승만이 이 사람들은 1902년경에 다시 한번 투옥되는데 투옥됐다가 1904년에 석방이 돼요. 그러면서 교회를 나가기 시작하고 YMCA 회원으로 가입하고 Y 간사가 되고 나중에 지도자가 되는 거죠. 이 사람에 이어서 윤치호, 김재식도 회원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 독립협회에서 활동했던 사람, 그리고 독립협회에서 활동하거나 그 이후에 그런 독립협회 정신에서 정부를 비판하던 세력이 YMCA로 들어오게 된다. 1904년 투옥됐던 독립협회 간부들 이상재, 유성준, 이원근, 김정식, 이승만이 석방되면서 회원으로 가입하고 윤치호, 김유식도 회원이 됐다. 1906년에는 Y 간사가 1904년부터 Y 간사로 활동한 김정식이 동경에 이제 우리가 한국인 YMC를 만들잖아요. 지금 동경에는 2개 Y가 있어요. 일본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Y가 있고 그건 동경 Y죠. 일본에 거주하는 한국인들을 상대로 운동을 했던 동경 한인 Y가 있는데 이걸 한국 Y가 만들어요. 1906년에 두 번째 Y가 만들어지는 거죠. 이때 이 동경 한인 Y가 만들어지면서 서울 Y 수석간사인 김정식을 총무로 파견해요. 그리고 나중에 1920년대 평양 Y 사무총장이 되는 총무가 되는 조만식을 당시 조만식은 그 일본에서 공부를 하고 있어 대학에서 이사장이 돼요. 1906년에. 그러니까 독립협회에 가담했거나 또는 그런 흐름에서 민족운동을 했던 사람들이 Y의 간사를 넘어서 최고 지도력으로 올라가기 시작합니다. 이상재는 교육위원장 그리고 곧 종교위원장이 돼요. 그리고 1910년엔 감옥에서 나와서 1904년에 나와서 미국 갔다가 공부를 하고 이승만이 귀국하는데 YMC 학생부 간사가 돼요. 그리고 1913년에는 이상재가 서울아이 총무가 돼요. 그리고 1916년에는 윤치호가 서울아이 총무가 돼요. 또 그때부터 이제 1914년에 연맹이 만들어지니까 연맹 겸 서울아이 총무가 되는 거죠. 이런 큰 변화가 일어나게 됐다. 그래서 한국 Y는 독립협회 해산 이후에 시민운동을 이끌어왔고 또 시민운동의 내용도 결정을 해왔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교육활동을 통해서는 주로 이제 그 사회 서비스를 제공하는 일종의 복지형이죠. 봉사형 NGO 역할을 한편에서는 수행했고 한편에서는 시민운동을 통해서 사회계에 참여하는 이 견제형 NGO 역할을 수행해왔다. 지금도 저희가 견제형 시민운동을 하면서 또 그 교육활동, 다양한 교육활동을 통해서 사회복지형 NGO 활동을 지금 수행하고 있는 거죠. 이런 Y의 기본 정신은 이미 초기부터 만들어졌다 하는 걸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죠. 자,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이 서울 아이 중심으로 초기에 Y가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하는 것들을 말씀드렸고, 아무래도 Y는 청년들이 중심에서 들어왔으니까 독립협회 쪽에서 들어왔지만 특히 배제학교 에서 훈련받은 교독학생운동 훈련받은 사람들이 Y하고 연결됐다. 이게 굉장히 중요하고 우리가 그런 전통을 계속 이어왔기 때문에 이 Y 학생운동이 계속 강했던 거죠. 그래 이러다가 이것이 결국은 1969년에 이게 통합이 돼요. 이제 1969년은 한국의 기독학생이 뭐 여러 가지 조직이 있는데 YWCA, YMCA 또 그 종교와 관계없이 기독학생이 있었는데 이런 것들을 통합해서 KSCF가 만들어지죠. 그래서 Y 운동이 KSCF로 흡수가 됐다가 나중에 다시 이제 대화 Y 중심으로 그 YMCA 학생 운동이 다시 이제 재개되는 거죠.
지금 시간이 10시 40분이 다 되네요. 한 10분 쉬었다가 제가 지금 말씀드린 걸 좀 같이 얘기 좀 하고 그다음에 이제 평양은 그럼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하는 것들을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